근데 또 어머님들은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 국어가 굉장히 변별력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발빠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점수가 테스트를 봤더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이제 충격을 받으시겠지. 그럼 이제 카드가 나가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몇 주 이제 게스트 분들을 모셨잖아. 쟁쟁한 게스트들을. 아, 쟁쟁한데 다들 너무 샤이 가이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쟁쟁하고 샤이한 가이드를 모셨잖아 우리가. 그래서 맞아.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요즘 대치동에서 유행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봐봐. 22년 SS 트렌드, 대치동 트렌드. 좋았어. 어쨌든 대치동이 가장 입시에 발맞춰서 좀 제일 빨리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입시에서 좀 더 뭔가 중요해지는 게 있거나 의미 있어지는 게 있거나 핫해지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공략하는 여러 이제 사교육 프로그램이 그 어디보다 제일 빨리 쫙 깔리겠지. 그치.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지역들도 막 비슷한 프로그램이 깔리는데 이 대치동이라기보다는 요새 학원가가 형성된 데에서 최근에 확실히 전에 비해서는 국어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국어는 당연히 원래부터 중요했던 과목이지만 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입시에서의 의미가 최근에 조금 더 강조가 된 부분은 상당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대비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해지면 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영수 위주,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과학, 선행 그치. 이쪽으로 되게 이제 좀 치우쳐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되게 후순위를 밀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가고 내 국어 성적 보고 이게 대체 뭐지? 이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막 국어를 고등학생들 이제 위주로만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다가 요새는 이게 학년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 국어를 이제 대비하는. 근데 원래는 이제 좀 밑에 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 교과를 대비한다기보다는 보통 독서 논술 그치. 형태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국어 교과가 갖고 있는 파워가 너무 세지면서 이 밑에 학년 학생들도 좀 더 국어 내신과 뭐 수능을 대비하고 고등 선행을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들이 전에 비해서 좀 많이 깔렸어. 국어도 그러면 선행을 하는 거야? 그치, 국어도 이제 그러니까 선행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바람직하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좀 있다고 사실 생각하는 편인데 국어는 좀 약간 어머님들이 나한테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야. 뭐 시간표를 짜거나 프로그램 짜거나 할 때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하면서 얘기를 하실 때 내가 국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도록 하는 편이야. 그 밑에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난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좀 마음에 많이 안 들고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 오히려 국어를 선행하는 게 선행한다고 하면서 지금 고등 내신이나 혹은 모의고사 수능 형태의 문제를 너무 과하게 빨리 푸는 게 이런 형태가 나는 차라리 기존처럼 차라리 밑에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오히려 독서 논술 위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보는 편이긴 해. 뭐 그러면은 수학은 뭐 안 그러냐, 과학은 안 그러냐 하면은 또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다. 어느 정도 어쨌든 우리가 왜 학년별로 다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나이대에 맞는 과정들을 가지고 사실은 넣어놓은 거잖아. 그치. 그거는 어떤 과목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은 뭐 안 그러냐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국어 같은 경우는 글을 특히 모국어를 독해하고 읽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차원에서 나는 좀 더 문제라고 좀 보기는 해. 그러니까 뇌과학적인 발달 차원에서도 우리가 왜 글을 읽을 때 왜 유치원 정도 되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사실은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를 데리고서 엄청 어려운 글을 읽지는 않는단 말이지. 실제로 이게 인간의 뇌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뿅 하고 개발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좀 더 고등 사고를 할 수 있게 이제 가는 거잖아. 근데 안 맞는 친구들에게 이거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 이 선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나는 이게 특히 국어 요새 같은 어떤 분위기면은 개인한테도 좀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국어가 가장 좀 선행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사실 외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외국어 같은 경우로 우선 두면 그러니까 영어라고 한번 보면 영어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영어에서의 어떤 단어 어휘의 양이나 중학교 때의 양이나 고등학교 때의 양은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 과목의 특성상 암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누적해갖고 쌓아오면서 채워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되게 많은 데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요구하는 어떤 단어의 어휘의 양이 완전
완전히 다른데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많고 소화해야 되는 공부량은 많다 보니까 그 학년에 맞는 적당한 어휘량을 그 학년 가가지고 이거를 다 소화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사실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실 암기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도 가능은 하잖아. 대단하게 고등 수준의 엄청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어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암기는 사실 그냥 딸딸딸 외워서라도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가능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휘의 양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것보다 그걸 조금 땡겨서 하는 것들이 사실 성적을 내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았단 말이야. 수학은 사실 수학이야말로 선행이 꽃이지. 선행하면 수학이고 수학하면 선행이었잖아. 근데 수학 선행을 무조건 막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진도를 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닌데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선형인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나선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깊이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배우고 그 다음 딱 요거 배우고 하기보다는 지난 학년 예전 거를 좀 바탕으로 이제 더 연결이 돼 있지. 그치. 연결되고 누적되고 쌓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나선형 교육 과정인데 근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나선형이면서 동시에 사실 계단식이기도 하거든.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뭐 미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계단식이다 보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앞에 게 펑크면은 이게 노답이야 사실은. 만약에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상황이면 어릴 때 지난 학년에 제대로 못했어도 다음 학년에 이게 메꾸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에 게 펑크가 나버리면은 뒤에 부분이 이제 줄줄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사실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이를테면 이런 거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수투 같은 경우에 수투에서 나오는 그 미적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선택 과목 미적을 그냥 드립다 한다고 그게 예쁘게 잘 돌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거 내용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이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왜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나면은 그날 하루는 그냥 다 수업 내용이 듣고 이렇게 맞아. 나가게 되잖아.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뭐 연애를 했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은 뭐 중학생들은 중2병이 대차게 왔을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특정 시즌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했을 때 이게 뒷부분에도 이제 줄줄이 영향을 줄 거란 말이야.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 선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학교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선행을 좀 해놔야지 내가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류의 문제라도 없어. 하다못해. 모든 학습들은 당연히 이제 반복을 할수록 조금 더 구멍 없이 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선행은 그러니까 엄청난 선행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선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학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또 있기도 해. 그럼 이제 문제는 국어인데 문법과 문학과 비문학 독해로 우리가 국어를 나누지만 우선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독해거든. 그치. 지금 그리고 수능이란 시험 자체도 독해 중심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문법이랑 문학은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라도 커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하면은 되긴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이제 만약에 선행을 한다고 치자. 비문학 독해를 그래갖고 지금 되게 땡겨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린 친구들,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수능 비문학스러운 한마디로 논설문이나 아니면은 설명문 같은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비문학 글을 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능과 비슷한 형태로 문제를 애들을 풀리기 시작을 해. 초등학생한테? 초등이나 심지어는 진짜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걸 정말? 시킨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긴 호흡의 글을 못 읽잖아 보통은. 그치? 책을 만약에 한 권의 단행본을 본다고 해도 왜 애기들 책은 되게 얇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당연히 이제 충분히 지금 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호흡이 긴 책을 보통의 경우라면은 잘 이해를 못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보면서 책의 어떤 호흡의 길이를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걸 조금씩 이제 늘리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사실 수능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보는 내신 같은 형태의 국어 비문학 독해는 엄청나게 긴 어떤 호흡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수능 독해 지문이 아무리 길어졌다 한들 그래봤자 한 페이지 꽉 차는 정도잖아.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 없단 말이지. 단행본 한 권을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혹은 내신을 통해서 얼만큼 제대로 독해가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를 못해.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더 긴 호흡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가다가 스탑을 하고 다시 이제 수능 형태 문제에 맞춰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수능 국어가 갖고 있는 힘과 그 다음에 교과목들 중에서 국어가 갖고 있는 힘이 더 커지고 학생들은 근데 이제 문해력,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변별이 생기면서 수능 형태의 그러니까 끽해봤자 한 페이지짜리 글, 이 한 페이지짜리 글을 너무나 과도하게 밑에 학년 애들한테 이거를 집어넣고 풀게 하는 거야. 만약에 책 한 권을 온전하게 읽을 만한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한 페이지 글에 맞춰갖고 연습하지 않아도 사실은 돼. 그치. 그렇잖아. 근데 한 페이지 글에 굉장히 익숙해갖고 여기에 맞춰갖고 공부한 친구들은 훨씬 더 호흡이 긴 한 권의 책을 읽는 거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야. 오히려 그게 힘들 수 있겠네. 그치, 책을 읽는 게. 절대 힘들지. 이게 길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짧게 하는 거를 시간 맞춰서 훈련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당연히 시험 유형에 맞춰가고 좀 해줘야지만 점수를 낼 수 있는 지점도 사실은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치. 아주 짧은 시간에도 이거는 커버가 되는 맞아.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긴 호흡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절대 단시간에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국어적인 역량은,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는 양질의 글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는 문해력과 그러니까 독해력은 이거는 외국어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안 되는 친구들은 영어 같은 경우에 어휘가 아무리 많이 확보를 했어도 일정 수준 이상 점수가 안 나와주는 경향도 있어. 그러니까 영어 성적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독해력, 문해력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과목들에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수능형의 문제를 너무나 밑에 애들한테 이걸 갖다 집어넣어갖고 보는 건 거지. 사실 이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 아이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수도 있겠네. 그치. 잘라버리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실제 일반적인 경우 독서 교육에서, 모든 애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로는 독서 교육에서 독서 능력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 초 3, 4 정도를 이제 그때부터 학습 독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 초 3, 4 정도를.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뭔가 초딩 때 1, 2학년 때 이제 하는 공부는 끽해봤자 그냥 영어 공부 좀 하는 정도고, 그치. 공부라고 하기에는 책 좀 보는 정도지. 그 나이 때 많은 책 보는 정도고. 맞아.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보통은 한 초 3, 4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습 독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야. 일반적인 경우는. 그 다음에 초 5, 6 정도부터 독서를 통한 제대로 된 사고가 가능하다고 보거든. 초 5, 6 정도쯤부터 본인이 스스로 사고해서 책을 통해서 이거를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중1, 2부터 고급 독해가 가능하다고 봐. 그런 고급 독해가 어쨌든 가능이라도 한 게 한 중1, 2 한국 나이로 중1, 2 정도쯤으로 보통은 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초등까지는 비판적인 고급 독해가 보통은 힘들어. 그러네. 뇌의 발달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어릴 때는 주로 동화책 위주로 보잖아. 맞아. 수준을 다 떠나서 비문학 책보다는 어릴 때는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동화책 위주로 보는 게, 이게 뇌 발달의 정도를 봤을 때는 그때는 뭔가 비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은 사실상 한계가 있어. 이게 대단하게 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수능형의 비문학 독해를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얘네들한테는 그게 사실 길 거야, 글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으로 사실은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에 맞춰가지고 사실 우리가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좀 더 긴 호흡의 글을, 설령 그 글이 어렵지 않다고 해도 그 동화책이어도 상관없고 해리포터 같은 것도 상관없어. 근데 그런 류의 이제 긴 호흡의 장편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게 된 상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높은 수준의 글을 보고 비문학 글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긴 호흡의 양질의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볼 수 있으면 사실 수능 정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치, 맞아.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삐그덕거릴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사실은 모 논술학원에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 논술학원 역사상 역대급으로 가장 최단기간에 판매가 됐던 특강 프로그램은 초6 대상으로 서울대 추천도서 100권을 요약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었대. 우와, 여름방학 특강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그 책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했을 리가 없어. 그 100권 중에 한 권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 100권을 줄거리를 약간 스토리 정도 이해하는 정도로 아마 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도 그게 사실은
먹혔고 그게 엄청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히트한 상품이 된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지. 그렇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을 텐데 의미 분명히. 그래서 나는 사실 지금 요새 이 국어 붐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요새 보면은 너무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너무나 수능형에 가까운 비문학 독해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걸 이제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봐.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테스트 결과가 보통 정말 너무나 비범한 천재급 뭐 한두 명 빼고는 아마도 대부분은 점수가 안 좋겠지. 그치. 근데 또 어머님들은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 국어가 굉장히 변별력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발빠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점수가 테스트를 봤더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이제 충격을 받으시겠지. 그럼 이제 카드가 나가게 되겠지.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문해력과 독해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이게 내가 일이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행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하고,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입시 결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적인 역량을 키우고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되려면 한 중2 정도 선까지는 사실은 양질의 글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데 집중만 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가 나는 요새 좀 이 분위기가 좀 진짜 많이 좀 걱정은 돼. 근데 생각해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 때랑 지금은 입시가 너무 다르지만 우리 때랑 너무 다르지. 아니 근데 그때도 수능에 비문학이 있긴 있었는데 그치? 사실 나는 비문학을 따로 공부한 적이 전교 1등?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몰랐고 따로 사실은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요즘에 약간 엄청 이렇게 강조하는 게 나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실제로 지금 너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왜 보면은 왜 되게 문해력 독해력이 되게 좋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타고난 걸 수도 있고 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딱히 수능형으로 맞춰갖고 비문학을 그다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되게 잘 보는 친구들은 지금도 있거든.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긴 호흡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자연스럽게든 타고나게든 있기만 하면 수능형으로 맞춰가지고 문제 푸는 건 사실은 수능 스타일로 맞춰서 문제 좀 풀어보면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은 돼. 문법이랑 문학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지점들이 꽤나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투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은 나와. 근데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 만약에 정말로 그런 양질의 어떤 긴 호흡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오히려 다른 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요새 추세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난 다음에 이게 오히려 우리 애들한테 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국어를 만약에 선행을 하고 싶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목표가 좀 높아서 국어를 좀 선행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긴 호흡의 글을 읽을 수 있게 천천히 이제 단계 유도를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더더더 선행할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국어보다는 그러면 영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영수 역량을 더 끌어올리는 편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더 시간 대비 효율도 좋고 시간 낭비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